대표님 어제 기업가치 1조 하시는 대표님이랑 술 마셨다면서요? 네, 근데요? 구라치지 마세요. 뭔 소리야 또? 대표님처럼 돈만 쫓는 장사꾼이랑 그런 레벨 높은 분이 왜 술을 마셔요? 아, 저희 기업 가치도 100조인데 왜요? 개뻥치지 마세요. 아 근데 장난이고 요즘 스타트업 되게 불경기잖아요. 네, 요즘 스타트업들이 다 폐업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뭘 하시던가요? 배운 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든 사업자들이 들으면은 되게 도움이 되겠다. 첫 번째, 압도론적 관점, 빈도수의 관점, 의존적 관점. 이 세 가지를 배우면은 사업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저보다 훨씬 위대한 사업가분들을 4일 연속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까지 한 2조 가까이 되는 기업가치 가졌던 분, 1조 밸류 받는 분, 3천억에 엑시트 하신 분.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법인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는 똑같잖아요. 무식하시네. 우린 본질이 있는 아. 회사잖아. 가치를 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면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아 나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이론 있잖아요.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이 무슨 뜻이고 우리 회사는 뭔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4개 법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스타트업이에요 뭐예요? 거의 되시는 분이 개멍청하시네요. 오늘 내용은 모든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압도론적 관점 말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종합 베스트셀러 1등 작가는 얼마나 쉽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댓글에 막 설명 족같이 한다던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프로그래머가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왓챠, 클래스 101, 쿠팡, 마이리얼 트립, 야놀자 다 어때요? 다 앱 기반이죠. 근데 저희는 프로그래머가 없죠. 그 점에서도 일단 스타트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나 잔뜩 채용해야 되니까 초기 돈이 없어요. 제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무자본 창업이나 일단 돈을 벌고 이걸로 직업 뽑고 캐시만 잘 벌고 대신에 기업 가치는 없죠.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기술 기반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번에 압도적인 돈으로 시장을 장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런드리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초반에 돈을 퍼부어서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법인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는 똑같잖아요. 무식하시네. 우린 본질이 있는 회사잖아. 가치를 아. 주기 위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다가서면 안 돼요. 순수익 높게 버는 아트라상 푸드포가 있어요. 근데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는 없어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창업자 의존적이지 않아야 돼요.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상한 마케팅이 어떤 A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이 개쩔게 돼. 이러면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요. 한 인력당 맡을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 나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어요. 야널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 국민 1000만 명이 쓰고 있어. 뭐 근데 해외까지도 진출할 수 있어. IR이라고 해서 이 PPT를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너네 살래요?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돈 잘 버는 거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스타트업 되게 상황 어렵잖아요. 줄도산하고 불경기에다가.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진짜 돈이 많이 돌았어요. 벤처캐피탈이든 그 투자를 해줘요. 얘네들 어디에 써야 돼? 기업 가치가 별로 없는데 많이 이제 투자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졌죠. 지금 부동산도 하락했죠. 코인도 하락했죠. 다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 투자 돈이 안 들어가면 스타트업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1조 가치 받던 지금 기업들도 월세를 못 내서 대부분 쫓겨나고 있는 막 상태가 됐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스타트업들은 압도적인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 200억, 300억 받아서 프로그래머들 뭐 몇십 명 뽑고 마케터들 뽑고 그거 퍼포먼스 돌려서 쫙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업자들이 한 세 가지의 관점을 좀 배우면 좋겠다.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네 미용실인데 월 2천만 원씩 벌어. 뭐 1km 반경에서 거기서 정말 잘하면은 그게 압도적 관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왓챠가 어려워졌는데 부릉이라던가 이번 세탁 이쪽 스타트업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도 약간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주식이 떨어졌나요? 주식 쿠팡 플레이도 막 나오고 디즈니도 나오고 뭐 애플 TV도 있고 압도할 수가 없는 시장인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가장 성공적인 스타트업 모델이에요. 초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라인도 한국에서 패배를 했던 거고, 비디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압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결국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때려박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애플이든 디즈니든 두 개씩만 터져줘도 결국 이 양분화되게 돼 있어요. 비전이 있는 곳들은
압도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장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을 골라야 되고 그 아이템이 터졌어. 그 아이템을 따라 하려는 경쟁사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제품이랑 서비스를 개발했어. 처음에 1등을 먹은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그게 두 번째. 본질이 되게 중요해. 어제 제가 인피니바에 갔는데 여자분이 있었어요. 제 책을 읽은 사람인 거예요. 뭐 스타트업을 다닌대요. 피그마랑 뭔가 비슷한 회사였어. 좀 살만하시겠네요? 이제 했는데 기업 가치도 괜찮게 받고 있고 직원 수도 많고 괜찮더라고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게 피그마가 이번 23조에 어도비에 인수했죠. 오 뭐야 무식한 줄 알았는데 피그마라는 게 뭐냐면은 디자이너들이랑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한 화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거 엄청 편해요. 이거는 압도하지 않아도 돼.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잘하면 돼. 예를 들어 어도비가 포토샵으로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포지셔닝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업그레이드 하니까 그러니까 23조에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무너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거의 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힘든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본질적으로 좀 아쉬운 사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그냥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끝나. 네이버랑 카카오톡에서 진출하겠대. 그럼 게임이 끝나요. 돈으로도 압도당하고 여기 유저도 너무 많고 맞아. 리스키가 너무 큰 거예요. 세 번째, 의존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왜 흑수저가 됐냐면 아버지가 망했어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차의 금형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차에 납품하고. 납품한다던가 현대차에 의존했던 모든 중소기업들이 IMF 때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업들은 리스크가 없고 의존적이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청 막 파문이 막 일어났어. 5월 2천만 원씩 결제하는 원장님께서 거기 대표님 문제가 있네요. 저희 끊겠습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씩 벌어주고 있는데 이해되죠? 의존적이지 않고 안정적이고 캐시플로우가 높은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죠. 노션. 그러니까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후발주자가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능이 계속 매달 업그레이드 되고 노션은 사랑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각자 파일을 나눠 가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상한 마케팅도 되게 의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표님 레버리지를 사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년 가까이 제가 신경 안 썼잖아요. 알아서 자생했잖아요. 2년 동안 대표님을 회사에서 만난 적이 두 손가락 안에 꼽나? 뭔 소리? 지금 다들 처음 듣는 얘기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업자분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요약을 할게요. 사업군은 압도적으로 잘해야만 되는 사업군이랑 아닌 사업군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말했던 미용실, 마케팅 회사, 뭐 디자인 회사 이런 회사들은 다 파일을 나눠가져요. 플랫폼 사업들은 완전히 압도를 해야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업에 들어갈 때 본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트라상이 지금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제가 아트라상에 뭔가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헤어진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기술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질을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본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상한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고 책 쓰기, 종합베스트셀러 1등 작가잖아요. 그런 작가적인 역량도 어쨌든 매일매일 글을 쓰고 이제 이러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초사고 글쓰기 한 달에 1억씩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본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피그마처럼.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세 번째는 이제 내 사업이 의존적이냐. 내가 의존하는 게 없어졌을 때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냐를 생각을 하고 그거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근데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룰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마케팅 채널을 구독을 당연히 해놨겠지. 당연히 했겠지. 네.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아, 그 가스라이트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